나 지금 화장해가지고 와봐. 뭔지 알겠어? 안녕하세요. JM 메디컬 레시피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주치 최정미 원장이 또 강의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증상도서관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이제 우리 몇 교시예요?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들 위주로 주제를 정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으니까 건강정보에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쁜이들 알러지 비염 가지고 있는 사람 저요. 그래서 오늘은 알러지 비염 개요 증상 진단 치료 예방. 자, 알러지가 왜 생기냐? 우리 몸은 모두 시그널을 통해 움직인다. 이거는 뭐 감정 이런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반응이 과학적이다. 자, 이게 마스트 세포라고 하는 비만 세포. 그러니까 이게 그 비만이 아니야. 알러지 물질을 만들어내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원이고 진먼지 찐득이, 복숭아, 고양이 털 이런 거 알러지 일으키는 이런 아이들의 반응을 하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맞물리잖아요. 그럼 얘는 눈을 이렇게 크게 떠요. 뭐지? 신호가 왔는데 여기 이제 주머니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주머니 같은 게 확 구멍이 열려요. 주머니가 열리면서 여기서부터 확 이렇게 히스타민이 분비돼. 그래서 이게 혈관으로 히스타민이 가니까 재채기를 하게 하고 해서 어떻게든 이 항원이 더 많이 못 들어오게 예방하는 거예요. 내가 좋지 않은 항원에 노출됐을 때 신호를 받아서 이 주머니에서 히스타민을 확 분비하는 게 알레르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해도 증상이 어떤지에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되잖아요. 아침에 수회 또는 수십회 코도 막히고 자꾸 콧물이 아침에 많이 난다. 그리고 눈을 자꾸 비빈다거나 뭐 입 안 이런 데가 가려워서 기침을 하게 되고, 이게 대부분 흔한 임상소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계속 눈을 비비다 보니까 눈 밑이 이렇게 약간 보랏빛이 도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알러지 비염 있는 사람은. 그리고 알러지 비염 있는 환자들의 특징이 계속 코를 이렇게 위로 코끝을 눌러서, 나 지금 화장해가지고 이거 와봐. 뭔지 알겠어? 네. 그게 이제 특징적인 형상이에요. 자, 근데 이게 뭐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횟수가 되게 중요해요. 간헐적으로 생기는 거는 이제 주에 4일 이내, 1년에는 한 4주 이내. 근데 이제 지속적인 알러지, 만성 알러지 비염이죠? 저는 4일 이상, 4주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진단이 되면 우리가 어떤 알러지 물질에 노출이 됐는지를 먼저 검사를 해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회피요법이에요. 어떤 물질에 내가 반응을 해서 히스타민이 나오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러지 비염이 생기는 이유가 거의 진먼지 찐득이가 되게 많거든요. 진먼지 찐득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내 습도는 한 50 이하로 낮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침구류는 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소독을 하고 세탁을 하고 침대 밑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붙여서 어떻게든 내가 최대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약물 치료예요. 약물 치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하나는 스테로이드. 그래서 처음에는 알러지 비염은 항히스타민제를 씁니다. 항히스타민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 아까 뚱땡이 세포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히스타민을 확 분비했잖아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의 원리는 요거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어떤 거냐면 그냥 그 어떤 물질들이 내 몸에 나와도 그게 히스타민이든 자가 면역이든 감염이든 염증이든 다 필요 없어. 얘는 뭐든 그냥 다 눌러. 그러니까 되게 강력하죠. 근데 강력한 대신에 장기로 쓰면 이 아이들이 일을 할까 안 할까? 안 해도 되죠? 이게 계속 시그널이 가면 기본적인 내 면역이 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걸 끊었을 때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정말 필요할 때 쓰고 끊을 때에도 천천히 의사와 함께 끊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치료의 그 약물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으로 된 우리 집에 있는 침구류들 있잖아요. 소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은 전부 제거하는 게 좋아요. 소파도 되도록이면 가죽으로, 그리고 침구류도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커버를 씌워서 진먼지 찐득이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진드기 제거제를 없앨 수 없다면 계속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만 해도 환자들 되게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불 빨래는 주 1에서 2회 60도 이상의 온수로 세탁을 해서 진먼지 진드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소파도 웬만하면 진공청소기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청소하고, 습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50% 이하로 자꾸 낮춰놓고, 애완견은 일주일에 한 번에 목욕을 시키고, 되도록이면 2번 안아주고 1번 안아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봤는데요. 알러지 비염 되게 흔해요. 그리고 만성적이고 잘 치료가 안 되는 게 사실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알러지 비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증상도서관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